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유광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박도훈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인간의 변화와 가치라는 교과목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간이 변화하고 또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목입니다. 전체적인 수업의 방식은 학생들이 사전에 미리 해당한 자료들을 읽고 와서 또 그 중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 우리 교수자들이 끼어들 부분은 상당히 적을수록 더 좋은 교육적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수자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중간에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인문학을 하는 교수와 자연과학을 하는 교수 두 명이 대담 형식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주요한 것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욕망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철학자가 아니라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어디서 읽은 바로는 어떤 철학자가 그러셨대요. 삶이란 욕망과 권태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또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여기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생물학적으로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그 철학자는 이제 욕망을 동물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그 욕망은 그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보존의 욕망, 식욕이고요. 그다음에 자손을 보존하는 욕망이니까 성욕이죠. 근데 그 모든 욕망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바로 권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채워지면 권태가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 말고 성욕이 채워지면 역시 권태가 오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결핍돼 있으면 안 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배가 부르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그냥 권태로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자들이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린 동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면이 충분히 당연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과 권태라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런 끊임없는 욕망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문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방금 우리 박도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물들은 먹는 거하고 성적인 거,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면 권태로워지는데 인간은 먹는 거 당연히 채워져야 되죠. 그 다음에 성적인 것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의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젊은 세대니까 성적인 부분과 식욕 이 부분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제3의 새로운 욕망을 정확하게는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만들어낸 것을 하려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동물과 달라진 지점이 아마도 제3의 욕망이라고 그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정말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뻐지고 싶다 이런 것도 욕망인 거죠. 또는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뭐 그런데 생각해보면 좋은 집에서 산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는 공간은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집이 10채면 뭐 하겠어요. 10군데서 같이 잘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한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 알고 인간은 욕망을 한다는 거죠.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했던 말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귀담아서 들어야 될 거는 뭐냐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 벌써 두 가지인데요.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려면 자신의 욕망이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그냥 추구하면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동물은 보통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라는 거죠.
남의 게 더 좋아 보인다. 그렇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옛날에 세종대왕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좀 뚱뚱하셨거든요. 세종대왕님이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네, 고기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고기를 왕조실로 보면 많이 드셨는데 왕이니까 많이 드실 수 있었거든요. 더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또 왕이니까. 이제 그 식탁에 딱 해놓고 대신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신들 식탁에 있는 고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거보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셨던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왕조차도 생각해보면 그 고기도 식욕에 관련된 것 같지만 식욕만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거를 먹어야지.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사실 우리 영양학적으로 먹기 전까지는 맛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기 전에 뭔가 관념으로서 더 좋은 것을 먹으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미 사전에 좀 책을 읽어오라고 그랬으니까 논문도 읽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들은 금방 자립하잖아요. 어른처럼. 송아지 태어나면 금방 일어나던데요. 그렇죠. 인간은 얼마 있어야 자립해요? 요새는 한 3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미국 학생들은 좀 일찍 자립하지 않나요? 네, 거기는 18살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내가 자립해야지 18 넘었는데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의존하면 안 돼라는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똑같은 물질적인 에너지와 물질적인 그 욕망으로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어떤 타자의 욕망,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인간다움이라는 것 자체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욕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30년,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30년 또는 뭐 미국의 경우도 한 20년 가까이 자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부모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부모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배우게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잘 보일까? 특히 가까운 가족, 부모님의 마음에 잘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야 자기가 생존해 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욕망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갖게 된 부모님의 욕망인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락강이 말했던 부분이 그런 건데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거는 남이 뭐 명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싶다. 그렇게 고상한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서 동물처럼 금방 자립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다 보니 자신의 것을 보다는 남에게 어떻게 잘 보이고 남에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런 욕망이 어떻게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도 스트레스는 받죠. 물론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다음 강의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하게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어떤 먹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 또는 사회생활하는 동물들은 물론 거기서도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몸, 동물이나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데 네. 지금 이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은 또 건드려지니까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또 다른 욕망을 계속해서 찾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슨 중독 이런 현상, 사회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독에 대한 얘기가 그런 이슈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네. 그럼 도대체 중독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네.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야 이건 아는데 네. 그럼 도대체 중독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런 해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면 뭐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는 건 중독은 아니죠.
뭐든지 중독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밥 먹는 것도 중독되나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독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이미 그 결과가 해롭다는 걸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결과를 모르는 건 그건 중독이 아니고요. 네. 결과가 이미 해로운 건 아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약이나 음식을 계속해서 먹거나 또는 어떠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면 그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모르면 중독은 아닌 거죠. 거기까지 중독이 아니죠. 하지만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는 걸 항상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막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이러면 죽을 거야라고 알면서 먹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그건 거기까지 좀 너무 간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경우도 네네.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에서는 사람이 유전적인 소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중독될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독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독이란 말을 굉장히 여러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많이 쓰지만 그래서 약물 중독을 옛날에 많이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예. 물론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약물뿐만이 아니라 행위 아까 말씀 도박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도박도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행위고 이쪽은 약물이지만 결국 우리 몸에서 여기 이 뇌에서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옛날에 보면 도박하면은 당신이 막 도박을 너무 해서 집도 패가 망신하고 옆에 사람들도 막 죽고 막 괴롭힘을 해서 그렇죠. 내가 다시는 안 해. 그래서 손가락을 자른다 뭐 이런 거 끔찍한 얘기지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오면 손가락 자르면 좀 지나면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바로 그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 왜 그렇게 심각한 현상이 나오느냐? 그거는 그 쾌락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뇌의 쾌락 중추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뒤에 강의에서는 생물학적 기작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도파민. 아주 기본적인 거.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신호가 그 다음 신경으로 계속해서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물처럼 망으로 연결돼 있고 하나의 신호가 만들어져서 그 신호가 그 다음 신경세포나 또는 근육에 가게 되면 그 신호를 전달해주게 되는데 두 개가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좁은 간격이지만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신경에서 다음 신경으로 그 신호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뭐 영어로 전문 용어는 그걸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걸 바로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파민은 쾌락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물질을 전달하면서 쾌락을 준다는 얘기군요. 그 결과물은 쾌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한 군에서 팍 퍼져서 나오면 그 뇌 주변으로 여러 가지 주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앞에는 여기 뭐 변연계도 있고 뭐 여기 등이 많이 있는데 그 도파민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성 중추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걔네들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하는 역할이 주로 쾌락, 그러한 그 느낌을 받도록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권태로우면 우리가 뉴스들 많이 접하는데 사람들이 마약에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 마약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중독이 굉장히 빨리 쉽게 되거든요. 왜 그런 중독이 되느냐를 다시 또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보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랑 보상은 이제 영어로 리워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뭘 하나 하면 이거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라고 하면은 그걸 다시 기억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이제 보상이거든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으니까 나는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해서 또 칭찬받아야지. 사실은 그 보상이라고 하는 현상은 진화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다가 배고파서 먹을 게 열매를 따 먹어야 되는데 뭐 빨간 열매 하나를 따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또 저거를 또 네. 그 행위를 반복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락 중추가 그 보상을 굉장히 심하게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은 종류가 많죠. 네.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 중추를 많이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쾌락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모든 마약류들은 쾌락 중추를 세게 자극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헤로인 같은 경우는 헤로인 들어보셨죠? 네. 헤로인 같은 경우는 그 도파민이 많이 방출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정선이 있어야 그냥 어느 정도 즐겁다 이 선에서 끝날 텐데 왕창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영어로 하이하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뉴로트랜스미터 그 신경전달 물질은 한번 분비가 된 다음에 일부분은 이제 대사가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시 원래 있던 그 전 신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재흡수를 시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헤로인은 많이 방출되게 만들고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인데 뭐냐면 그 재흡수를 막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재흡수가 된 다음에 다시 일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 사이에 재흡수를 못 하니까 점점 축적이 되겠죠. 신경과 신경 사이에. 그러니까 마치 도파민이 왕창 생긴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은 똑같이 그런 어떤 쾌락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받도록 돼 있어서 뭐 마약도 다 종류별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 다르긴 한데 다시 돌아가서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쥐를 실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쥐도 이제 맛있는 케이크 같은 걸 계속 줘가지고 그거에 이제 중독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독되게 만들어도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걔가 중독된 그 케이크하고 거기다가 먹으면 무지하게 썼거나 이전에 먹었는데 아팠던 그런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주게 되면 걔는 그 케이크를 두 번 다시 먹지 않습니다. 인간은 골라서 먹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중독이죠. 똑같은 중독인데 코케인에 중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사람처럼. 코케인에 중독을 시키고 나서 아까 앞에서 했던 실험과 똑같이 자기 몸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 그 해로운 물질을 섞어서 주게 되면 케이크는 절대 안 먹지만 코케인 같은 경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약은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게 된다. 그런 거군요. 그 정도로 그 리워딩이 아까 얘기한 그런 보상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담배도 좀 중독이 되는 거죠? 담배도 지금 말씀드린 도파민과 똑같습니다. 근데 담배에 중독되는 그 이유가 담배는 우리가 중독된 이유는 이제 니코틴 때문이거든요. 니코틴이 이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용체가 있어요. 모든 신호물질과 수용체. 이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마치 우리 이 열쇠와 자물쇠가 이렇게 딱 들어맞듯이 모양이 그 신호물질하고 수용체 단백질이죠.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으면 그 하위에서 이제 신호가 막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니코틴은 신호물질이 되고 니코틴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니코틴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신호가 다른 신경에서 도파민 방출을 막 촉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쾌락 아주 심해지면 이제 황홀경 뭐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너무 쾌락이 되면은 이 뇌가 견뎌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 심각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이제 역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만 가지고도 어느 수준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 자극이 조금씩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똑같은 수준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경이 그걸 우리가 이제 역치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신경이 점점 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성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성이 생긴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역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수준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고 더 잦은 그러한 약이 몸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가끔 보면 성형 중독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성형 중독 이제 이태는 분 보면 이렇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보면 사진 이렇게 쭉 변한 걸 보면 점점 갈수록 죄송한 말이지만 괴물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지 못하시나 봐요. 조금 고쳤는데 이건 괜찮은데 좀 지나면 또 만족 못하고,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느끼고자 하는 어느 수준의 일정 수준의 그 쾌락인 것이고, 그 결과물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만족이 되지만 네. 그 만족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과 똑같아서 또 다른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감을 성형이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서 얻는 분들은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야, 담배도 그러면 가면 갈수록 꼴초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담배 처음 피시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한갑 조갑 피는 거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담배를 피실 때는 한갑 다 피라고 그러면 고통일 텐데요. 처음에 담배는 한 개, 두 개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가지고도 뭐 머리도 띵하고 뭐 어지럽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극이 들어오다 보면 한두 개씩 계속 늘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루에 한갑 필 때도 있고 두 갑 필 때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치. 그런데 뭐 담배 말씀을 잘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중독되는 그 양상과 그런 것을 다 봤을 때는 니코틴이 가장 빠르고 가장 끊기 힘듭니다. 아, 근데 담배 끊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대단하신 거고. 역시 인간은 할 수 있나 봐요. 담배는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너무 끊기 힘들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른 분들은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참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말씀이 더 맞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게 그 니코틴 그 역치가 이미 높아져서. 예. 예. 그 사실은 아마 끊으시는 게, 저는 이제 담배를 핀 적이 없어서 이제 끊어본 적도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쭉 하시다가 더 이상 역치를 견디지 못하면 너무 올라와서 이제 다른 데가 막 망가지고 있다. 뭐 폐가 아픈 그게 아니라 막 다른 데 몸도 피곤하고 막 이래서 이러다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이제 비로소 이게 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 동물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쾌락을 그냥 향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욕과 성욕 이 두 개만 만족되면 끝없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은 아까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식욕과 성욕 말고 제3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꾸 이걸로 무엇인가 하면서 더 끝없이 뭐 성형 중독도 나오고, 쇼핑했는데 세상에 명품백을 갖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하나 하면 되는데 명품백을 무수히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못 하잖아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면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새로운 제3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그러한 중독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자기 가족 또는 사회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보면 이게 이제 주변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물들은 기분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기분이 우울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울해 하면서 계속 우울해하다고 얘기를 하면 방금까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역치가 점점점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늘 우울해 있다가 더 우울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은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울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관념일 수 있거든요. 인간이 그렇죠.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학생들 미리 그 읽으라고 그런 책 속에서 충분히 읽고 고민했겠지만 인간은 욕망과 욕심을 구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충동인데 욕망을 우리는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네. 옛날 시대는 욕망은 안 좋은 거야, 욕망은 단속해야 돼 이랬지만 사실 맞지 않잖아요. 욕망이 없으면 인간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겠죠. 뭐 인간이라는 종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욕심을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욕망과 욕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여기서 무엇이 다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오늘 이제 발표한 학생들도 있고 또 이따 토론할 텐데 같이 토론하면서 어떤 게 욕망이고 어떤 게 욕심이고, 물론 단순히 말하면 욕망은 좋은 거고 욕심은 나쁜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를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를 욕심이라고 규정해야 되는지,
생물학적으로는 또 이따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걸 생각해 보고, 아까 말했던 락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타자의 욕망은 너무 많잖아요. 부모님도 나에게 원하는 게 있고, 사회가 원하는 게 있고, 국가가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사는가? 가끔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왜 열심히 했니?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했던 고모부에게 복수하려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모습을 보여줘서 나는 이걸 하겠다.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고작 고모부에게 자신을 무시한 거를 복수하는 리워드죠. 그것도 보상인데 예. 그랬을 때 얼마나 쾌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심이 뭐고 욕망이 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쥐가 굳이 니코틴이나 말씀하신 헤로인 같은 거에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에게 맞는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인간들이 자기 자신은 어디인가 위치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양의 지혜나 서양의 지혜나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한 말을 처음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리스 격언을 소크라테스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알게 된 건데, 만약에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조금 원색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 꼬라지를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네. 근데 영어로 말하거나 내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하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이지만 내 꼴을 알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기를 모멸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위치를 아는 거는 자기 비하에 빠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는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100m 달리기를 제가 아무도 안 보셨겠지만 10초 안에 달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저를 무시하면 안 되시는데 달리지 않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나 10초 안에 달릴 수는 없어요. 저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처럼 저도 욕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초 안에 달리는 것이 가치가 없어서 욕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스스로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막 김연아가 너무 피겨스케이팅 멋있게 해요. 와, 보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나도 피겨스케이팅을 김연아만큼 해야지 하고서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김연아만큼 피겨스케이팅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김연아 선수가 특별한 거죠.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자신을 알면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내가 못하면 엄청나게 뒤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피겨스케이팅 못하거나 100m 달리기 못한다고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미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분을 조금 덜 못하지 않나. 그게 자꾸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세상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좋은 그림 올리고 사진 올리고 뭐 이런 건 좋은데 거기를 못 가면 너무 괴롭다. 이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동물도 그러나요?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동물들은 인스타그램이 없어서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그런 것에 욕망하지 않군요. 그렇죠. 네, 동물이 알아서 헤로인은 물론 이게 합성되니까 합성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걸 찾아서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인간의 욕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이 어떻게 이어져서 우리의 삶에 되는지, 그리고 중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학생들 여러분은 조별로 모여서 오늘 이야기와 또 아까 발표했던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토론한 후에 다시 모여서 전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1강에서는 욕망과 죽음을 주제로 이제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저희의 주 목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욕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문적 사고의 핵심되는 키워드와 내용들, 그리고 이제 미리 사전에 학생들이 읽어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 전에 5분 발표로 학생들 2명이 그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욕망과 죽음에서는 욕망이란 게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간은 욕망이란 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왜 욕망에 시달리게 되느냐의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주안점을 맞춰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게 인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닌 교수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 인문적인 사고나 또 동서양의 어떤 고전이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에서는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노화지요? 네,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런 욕망에 관련된 주제로부터 과학적인 부분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고, 욕망에서는 말씀드린 것, 제가 강의를 한 것처럼 중독에 초점을, 중독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은 생명과학의 가장 중요한 이 개념 중에 하나인 신호 전달, 그 중에서도 신경 신호 전달에 관련된 내용을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중독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자연스럽게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교수자분들께서도 생물을 강의를 하시지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편하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있게 그 다음부터는 쭉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한 것은 전공 강의로서의 그 부분이 아니니까요. 생물학에 대해서 학적인 부분을 깊이 하는 것은 전공에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 교양이라고 해서 생물학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짚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납득을 해요. 사실은 욕망 그러면 인문학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여서 너무나 식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접근 방법이 좀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학적인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많은 사실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한 분의 교수자께서 이거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많이 보충하셔서, 가급적이면 인문 교수님이시라면 과학 얘기 위주로 좀 해주시고요. 과학 교수님이시라면 인문 위주로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두 분이 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마 듣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설득적으로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학적 지식도 아니고요. 인문적 지식도 아니고요. 그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자신들이 자기화시키느냐가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고안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더 잘 깊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강의를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